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 2026년 기초연금에 대해 아주 자세하고 명쾌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총 5부로 나누어 제작되며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변경 사항과 수급 자격의 기본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많은 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진입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제도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기는 해인 만큼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2026년 기초연금 수령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 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는데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2.1%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분부터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인 2025년의 33만 2,510원과 비교했을 때 약 1만 7,190원이 오른 금액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부부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각각 20%씩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되는데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단독 가구는 약 419만 원, 부부 가구는 약 67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니 노후 자금으로서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는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어르신부터 우선적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7년에는 전체 수급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면 2026년에 발표될 세부 지침에 따라 최대 40만 원까지 수령할 가능성도 열려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핵심 변화는 선정기준액의 대폭 인상입니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의 소득인 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6년에는 이 기준이 전년 대비 무려 8.3%나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는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19만 원이나 높아진 수치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선정 기준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과거의 소득이나 재산이 약간 초과하여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도 2026년에는 새롭게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6년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은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256.4만 원의 96.3% 수준에 육박합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소득순으로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 정도의 소득을 가진 분들도 대부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적용하면 다른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 약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연봉이 9,500만 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연령 기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년에는 1961년생 어르신들이 새롭게 신청 대상이 됩니다. 국적 기준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계셔야 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국내 기여도가 낮은 분들의 무분별한 수급을 막기 위해 19세 이후 5년이라는 국내 거주 요건이 추가되거나 해외 자산 신고 의무가 신설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인 소득 인정액에 대해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본인의 실제 월급이나 연금만을 소득으로 생각하시지만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개념입니다. 즉, 내가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집,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2026년에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11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열심히 일하시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먼저 챙겨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단순히 내가 받는 월급이나 연금만 소득으로 생각하시지만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모두 돈으로 환산하여 합산하기 때문에 이 계산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두 가지를 더해서 산출됩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근로소득입니다. 다행히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근로소득은 전액을 소득으로 잡지 않고 큰 폭의 공제를 해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116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계산 공식은 근로소득에서 116만 원을 먼저 뺀 다음 남은 금액에 대해서도 30%를 추가로 더 빼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 어르신이 경비일을 하며 월 200만 원을 번다면 200만 원에서 116만 원을 뺀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일하신다면 각각 116만 원씩 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약 9,500만 원 수준이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이전 소득은 공제 없이 100%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일정 부분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자, 소득은 월 4만 원을 공제한 후 반영되며 임대소득은 필요경비율 42.6%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음은 많은 분이 어려워하시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가진 집, 토지, 금융자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일반 재산인 주택이나 토지의 경우 실제 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지역별로 생활비를 고려하여 기본 재산액을 빼주는데 2026년 기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모든 예금과 보험 등을 합친 금액에서 2천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계산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에서 빚부채이 있다면 그만큼을 더 빼준 뒤 남은 금액의 연 4%의 환산율을 곱하고 이를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최종적인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나옵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재산조사는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자 모두의 자산을 합쳐서 계산하며 기본재산 공제는 부부 중 유리한 지역 한 곳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즉시 탈락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입니다.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골프, 콘도, 승마 등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바로 제외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과 같은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도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월 100만 원 미만의 낮은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2026년 현재까지는 여전히 수급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라면 여러분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재산과 소득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에는 소득력 전방지 감액 제도가 있어 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아예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에 따라 일부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계산법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의 개념과 복잡한 소득인정액 계산법까지 모두 이해하셨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단계인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에 새롭게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이나 과거에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파트를 특히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주지 않으며 신청 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지급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는 1961년 2월생 어르신이라면 생일 전달인 2026년 1월 1일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쳐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지나간 달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날짜를 잘 챙기셔야 합니다. 기존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6년에 선정 기준액이 대폭 인상되었으므로 언제든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장소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거주지 근처에서 가장 편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는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지사에서나 신청을 받기 때문에 외출 중에 가까운 곳이 있다면 어디든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신청으로 보건복지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본인 혹은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므로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특별한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찾아뵙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인 국번 없이 1355번으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의 댁으로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는 물론 8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리인이 되어 신청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 서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중 하나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연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자의 통장으로 따로 받을 수도 있고 합의하에 한 분의 통장으로 몰아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작성해야 할 서류들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입니다. 이 동의서가 있어야 국가에서 어르신의 예금, 보험 등 금융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급 자격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라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상황에 따라 전월세 거주자라면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고 빚이 있는 경우 부채 증명서류, 자녀 소유의 집에 거주한다면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서류 접수 후 시, 군, 구청에서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을 아주 꼼꼼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보통 조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지만 재산 조사가 복잡할 경우 최장 60일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조사 결과 기초연금 대상자로 최종 결정되면 신청하신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됩니다. 만약 조사가 길어져 다음 달에 결정되더라도 첫 달치부터 합산해서 들어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미리 지급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팁은 기초연금 신청 결과 통보를 받으실 때 단순히 탈락했다거나 얼마를 받는다는 결과만 확인하지 마시고 나의 소득 인정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로 계산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가진 재산보다 더 높게 산정되었거나 조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신청하신 주민센터나 조사를 담당한 시, 군, 구청 기초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 시기와 장소, 준비물, 그리고 신청 후 과정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신분증과 통장을 챙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선정되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때로는 당혹스러워하시는 부분인 감액제도와 수급중 주의사항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서 통과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의 형태나 다른 공적연금의 수령 여부, 그리고 소득의 위치에 따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깎일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해 드릴 제도는 부부감액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단독으로 거주하시는 어르신과 부부가 함께 사시는 어르신의 생활비 지출 규모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하여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금액이 34만 9,700원인데 부부가 함께 받으신다면 한 분당 27만 9,760원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시 월 최대 55만 9,520원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부부 중 한 분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안 되어 혼자서만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20%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부부 가구라도 실제 수급자가 한 명뿐이라면 단독 가구와 마찬가지로 최대 34만 9,700원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보험료에 기초하여 받는 연금인 반면 기초연금은 국가재정으로 지원하는 복지 성격의 연금입니다. 정부는 이 두 연금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의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면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본인의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초과하고 가입자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소득재 분배급여 급여액가 26만 2,2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감액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했는데 왜 기초연금을 깎느냐고 억울해하시기도 하지만 현행 제도상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감액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수령액이 적은 경우에는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어급여액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꼭 조회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어 그대로 소득이 역전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인정액이 246만 원인 어르신이 기초연금 35만 원을 전액 받으면 총소득이 281만 원이 되지만
소득 인정액이 248만 원이라 기초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은 총소득이 248만 원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을 받는 분이 안 받는 분보다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역전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아주 가까운 분들은 선정기준액과 본인 소득의 차액만큼만 연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비율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247만 원 단독 가구에 아주 근접하신 분들은 내가 받을 기초연금액이 최소 10% 수준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특수징용연금 수급자 문제입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을 받는 분 중 월 수령액이 1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분들이 무려 5만 명에 달하지만 이분들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달리 기초연금을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공무원 등의 퇴직연금이 국민연금보다 평균적으로 약 5배가량 높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낮은 연금을 받는 저소득 직역연금 노인들에게는 가혹한 규정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부터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분들이나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신 분 중 일부는 예외적으로 50%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조사에서 바로 탈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요인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승용차와 회원권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배기량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고급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소득인정액 계산 시 차량 가액 100%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바로 탈락하게 됩니다. 골프, 콘도, 승마와 같은 고가의 회원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된 낡은 차이거나 생업을 위한 화물차, 장애인용 차량 등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거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급 중 발생하는 신고, 의무와 부정수급 주의사항입니다. 기초연금은 한번 선정이 되면 평생 아무 변동 없이 나오는 돈이 아닙니다.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만약 수급 중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경우 혹은 큰 재산이 생기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 체류하시는 기간이 60일 이상 길어지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계속 받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금액을 한꺼번에 반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상금까지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기초연금의 다양한 감액 장치와 제외 기준, 그리고 수급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내가 받을 연금액이 왜 깎였는지, 혹은 왜 아예 못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에서는 기초연금에 대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더불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 숨겨진 알짜 혜택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달라지는 기초연금의 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신청 방법과 감액 제도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자주 묻는 질문 FAQ 베스트 5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통신비 할인, 전기요금 감면 등 놓치면 안 되는 알짜 부가 혜택들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묻는 질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네 번째 파트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일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 명의의 비싼 집에 살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무료 임차 소득이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자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그 집을 사용하는 대가만큼을 어르신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인정액에 합산합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합산된 전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입니다. 보통 신청서를 접수하면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 관계가 복잡하여 조사가 길어지는 경우 최장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설령 조사가 늦어져 다음 달에 결정되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연금을 지급해드리니 마음 편히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사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기초연금은 매년 정기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검토합니다. 따라서 이사로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소득 및 재산에 큰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연금을 받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연금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부부가 함께 받으면 무조건 감액되나요? 입니다. 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가구 간 형평성을 위해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2026년 기준 부부 합산 시 월 최대 약 56만 원 정도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셨을 기초연금 수급자만의 알짜 혜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현금을 받는 것 외에도 실생활에서 지출을 줄여주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통신비 감면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 요금을 월 최대 1만 1,000원 부가세 별도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금이 2만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시거나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 114로 전화하여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비용 및 공공요금 감면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주거용 전기요금을 월 최대 1만 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여름철 한정 증액 가능, 도시가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제가 알려드리는 이 부가 혜택 정보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제공된 소스에는 구체적인 감면 수치까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 관할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의료 혜택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는 치과 임플란트 시술 시 본인 부담률이 대폭 낮아집니다. 또한 백내장이나 망막 질환 등 어르신들에게 흔한 안과 질환에 대한 개안 수술비 지원 제도와 연계되기도 하니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교통 혜택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지하철 무료 이용은 물론이고 고궁, 박물관, 공원 등 국공립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50% 이상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부에 걸쳐 2026년 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2026년은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땀 흘려 대한민국을 일궈온 것에 대한 국가의 작은 보답입니다. 나는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꼭 신청하셔서 당당하고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번이나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며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